지난 심각한 코로나 시국에 저희 지인이 겪은 일인데요. 서울에 사는 일가족이 모두 코로나에 걸리고 또 서울 근교에 홀로 사셨던 어머니께서도 코로나에 걸리신 겁니다. 혼자 계시는 어머니가 약은 어떻게 구하실지 또 앞으로 식사는 어떻게 하실지 걱정이 돼서 속이 타들어갈 지경이었답니다. 그때 대학생 아이가 휴대폰 배달 앱을 통해 할머니가 사시는 동네 약국에서 약도 구해드리고 드실 음식이며 장보기까지 모두 배달해드려서 큰 시름을 덜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달려갈 수 없을 때 우리의 발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배달 라이더죠. 오늘의 주인공은 조금 남다른 이력을 가진 배달 라이더 이병선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제가 남다른 이력을 가진 배달 라이더라고 그랬는데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배달의 민족에서 이제 5년 차로 일하고 있는 배달원이고요. 인문학당 상호에서 고전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달 라이더 노동조합인 이제 라이더 유니온 조합원이기도 하고요. 아, 인문학당 상호가 어떤 곳이죠? 인문학당 상호는 이제 저희 한문 선생님이 새로 이렇게 오픈을 하셔서 네. 이제 동양학과 이제 그 외에 이제 서양학까지 이제 총망라해갖고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강의도 하시고 이제 세미나도 오픈해서 네. 같이 책을 읽어 나가는 공간입니다. 아, 주로 동양 고전을 읽어 나가는 데인가 보죠? 네. 네. 근데 배달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배달은 저희 부모님이 제가 중학생 때부터 이제 치킨 가게를 하셔가지고 네. 그때부터 이제 주말마다 부모님 일을 도와드리다 보니까 걸어서 이제 도구 배달을 했었고 이제 고등학생 때는 이제 면허를 따서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면서 도와드렸죠. 그러다가 이제 한 군대 갔다 와서 집 앞에 이제 피자헛에서 이제 배달 알바를 시작한 거죠. 네. 거기서도 한 10년 했고 그러다 이제 맥도날드로 옮겨서 3년 정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공부를 하느라 예. 이제 잠깐 직업을 바꿔야 할 때가 있어갖고 이제 장애인 활동보조 알바를 잠깐 3년 하다가 결국은 다시 제가 배달로 돌아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근데 요즘 운전하고 가다 보면 정말 배달 라이더들이 아주 많다는 걸 이제 피부로 느끼는데요. 이 새로운 직업의 하나라고 이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배달 라이더다. 여기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그렇죠. 요즘 이제 배달 라이더들이 많아지니까 이게 하나의 직업으로 이제 다가오는데요. 배달이라는 말의 어원부터 좀 살펴보면 이제 배달이라는 게 이제 짝배자하고 통달할 달자로 이루어진 한자어인데 이제 둘을 짝지어서 이제 통하게 해준단 말이죠. 네. 그래서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대부분의 노동이라는 것이 이제 배고픔이나 아니면 뭐 다른 일로 막혀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알맞은 것을 전달해 주는, 그러니까 배달해 주는 일이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배고픈 사람 집 앞까지 음식을 전달하면 음식 배달원이고 이제 뭐 다이어트가 필요한 사람한테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하면 식품 배달원이고 네. 법률적으로 막힌 사람에게 필요한 법률 제공하면 사실 법률 배달원이죠. 변호사라고 부르긴 하지만요. 어쨌든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제 배달 라이더의 이 배달이라는 말이 참 진실된 직업명이 아닌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 이제 코로나 시국으로 이제 배달원들의 필요가 증가했던 시기에 이제 시급이 급격히 오르다 보니까 네, 이제 네. 배달원들이 이제 갑자기 증가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의 직업으로 다가왔고, 근데 뭐 사실은 배달 알바였었는데 코로나 시국을 맞이해서 이게 배달 라이더라는 하나의 직업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배달 라이더 하시는 분들 중에 근로자 신분인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죠? 지금 배달 라이더가 급여제랑 이제 지입제로 이제 분류가 돼서 네. 이제 급여제는 이제 직원처럼 일하고 지입제들은 지금 프리랜서처럼 자유롭게 일을 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인데요. 뭐 최근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을 이제 근로자로 인정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도 회사의 제재를 받고 이제 회사의 고객을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근로자인데, 이제 현재 저희 한국에서는 이제 근로자로 인정을 못 받고 있죠. 그래가지고 네.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보면은 플랫폼 노동자들을 다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도 이제 그것을 비켜가기가 힘들 것 같고요. 이제 근로자로 그렇게 돼야 이제 근로기준법에 들어있는 근로 계약이나 취업 규칙이나 이제 근로 시간, 임금 또 그리고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그런 네. 세부 법률들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못하면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못 받고 네.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야 그런 그 보호를 받는데, 유럽이나 미국은 이제 근로자로 인정을 해주는 추세 속에 있다, 그 말씀인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 오토바이 사고가 또 네. 급증하는 추세인데, 배달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네. 이런 이제 근로 시간의 제한과 휴식 없이 그냥 계속 무한대로 노동을 하시다 보니까는 피로가 누적돼서 많이들 사고가 나시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근로자의 안전법을 적용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안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 배차하고 배달이 된 뒤에 시간을 다투는 일, 이 부분이 그 시간 다툰다라고 우리는 듣고 있는데, 어느 정도나 이게 심각한 일인가요? 근데 요즘은 이제 배민이나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건씩 배달하는 단건 배달이 이제 적용되다 보니까는 네. 이제 시간을 다툰다 그런 시기는 좀 지나갔습니다, 사실. 네. 근데 이제 다른 이제 요기요나 이제 기타 지역 배달 대행사에서 일하는 라이더들은 여전히 이제 예전처럼 시간을 다투고 있죠. 그래서 배차를 이제 여러 개 받아서 이제 동시 수행하다 보면 이제 음식 픽업 시간의 압박감 그리고 전달 시간의 압박감이 몰려옵니다. 네. 그래서 이때 라이더들이 이제 분단위의 초조함이 생기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요. 그렇군요. 근데 그러다가 한 콜 한 콜 다 중요한데 콜을 놓치면 어떤 생각 드세요? 네, 콜을 놓쳤을 때가 있죠. 막 안타깝고 뭔가 아깝고 그렇죠. 뭔가 기회가 지나간 것 같고. 예. 근데 하지만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미 지나갔는데. 그래서 네. 그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것만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그런 희노애락의 감정을 잊고 이제 중용의 마음가짐을 다시 들고 다음 콜을 잡고 수행해야죠. 예. 중용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게 배달하시면서 뭐 여러 분들을 많이 만날 것 같은데요. 그럴 때 고전을 읽으시는 글, 그쪽하고 연관돼서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아무래도 이제 배달 일이 이제 워낙 다양한 사람들을 다 만나고 다니기 때문에 여러 경우의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죠. 그래갖고 요즘은 좀 나아지고 있긴 한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배달 일이 좀 천시 네. 좀 안 좋게 보는 직종이다 보니까 좀 무시하는 사람들을 좀 종종 만나곤 했었어요, 과거에.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의 인품이 이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저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분대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니까 예. 저는 또 그냥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런 거에 상대해주는 데 쓰는 이제 뭔가 에너지도 아깝달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면은 좀 많이 마음이 심란해지기도 하죠. 네. 그래서 그런 거 보고서는 이제 시경이 막 한 구절을 생각하면서 시경. 예. 근신스러운 마음 초조하니 하찮은 무리마저 불손하네. 예. 쓰라린 일 이미 많고 모욕도 적지 않네. 가만히 생각하다 가슴만 두드리네. 하면서 예. 그 시경 구절 그게 떠오르는군요. 네, 하지만 좀 그래도 중립을 잡아보자면 이제 반면에 이제 배달원 자신이 저렴한 행동을 먼저 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검도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랫동안 배달할 수 있는 이유, 오랫동안 하셨던데 또 그런 이유나 힘이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한데 네, 이제 저는 20대 때부터 이제 다른 사람들 생활에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네, 뭐 부동산이나 뭐 누가 얼마를 버나 뭐 그런 건 이제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달릴 때 부는 바람이 예, 뭔가 저를 바람. 조화롭게 해주는 기분에 항상 뭔가 휩싸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게 좋았고 돈은 두 번째 문제였죠. 예, 음. 바람을 타는 게 좋았다. 바람과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배달하다 보면 교통법규를 막 창조하고 다닌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네. 어기고. 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지적이 많죠. 그래서 사실 그런 일이 종종 많이 발생하니까 이제 네. 배달원들에 대한 혐오 발언 이런 네. 것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근데 교통 신호는 지켜야죠. 이제 신호를 위반하면은 안 되겠죠. 네. 근데 교통 법규에 있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륜차에 대한 융통성 있는 도로교통법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륜차는 이제 사륜차니까 그냥 사륜차 도로교통법에 맞춰야 한다. 그래서 역업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반발심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륜차 특성을 위해서 이제 좀 도로교통법이 융통성 있게 좀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륜차와 이륜차를 좀 구분하자.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이륜차들이 이제 신호대기 중에 자연스럽게 뭐 요루지를 빠져나가고 맨 앞에 쓰는 게 보통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지 않나. 뭐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거는 융통성 있게 예. 용인해주는 네.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이제 최근에도 경찰청에서도 이제 정지선 지키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대대적인 단속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뭐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이제 그런 오토바이들이 자꾸 그렇게 자연스럽게 앞에 서려는 그런 거는 없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에 맞춰서 어느 정도 도로교통법도 맞춰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좀 따라가는 것도 방법이다. 그 말씀을 주신 것 같네요. 네. 예, YTN 라디오 이성규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사서삼경을 읽고 쓰면서 오토바이를 배달하는 배달 라이더 이병선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병선 선생님, 이때 우리 좀 노래 하나 듣거든요. 네. 예, 어떤 노래를 추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뜨거운 감자의 고백 아, 추천하겠습니다. 예, 뜨거운 감자의 고백. 이유가 있으세요? 아, 네, 그 작년에 네. 이제 제 심장으로 들어왔던 여성에게 이제 불러주고 싶었던 노래였거든요. 네. 근데 못 불러줘서 여기서라도 한번 아, 듣고 싶어서. 심장으로 들어왔다 하면 여친. 네, 네, 그렇죠. 그러시군요. 예, 그러면 이병선 씨가 여친에게 고백을 합니다. 뜨거운 감자의 고백 듣고 오겠습니다. 네, 뜨거운 감자의 고백 듣고 오셨습니다. 이성규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고전 읽는 배달 라이더 이병선 씨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병선 선생님, 네. 이 고전 공부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어떤 계기로 시작하셨나요? 아, 이게 처음에 제가 이제 배달 알바를 시작했던 이제 피자헛 사장님이 권유하셔서였어요. 예, 그래서 제가 혼자서 이제 사주 명리학을 이제 공부하는 걸 보시고는 동양학을 공부하는 이제 가미당이라는 인문학 공동체를 소개해 주셨어요. 네. 사장님이 이제 중학생 아들이 거기 다니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사장님이 저를 붙잡기 위한 방편이었는데 이제 왜냐하면 제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거든요. 예, 피자헛에서 이제 10년가량 하니까 이제 트럼프가 왔는지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장님은 이제 거기서 너가 좋아하는 공부하면서 주말에만 와서 일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은데 싶어서 이제 그러겠다고 했죠. 예. 그래서 고전 공부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미당이라는 곳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엔 뭘 신청할까 하다가 이제 단기로 할 만한 걸 가볍게 해볼까 1년짜리를 해볼까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그래서 근데 하지만 이왕 하는 거 이제 과감하게 1년짜리로 뭘 하자 싶어서 예. 그냥 1년짜리 그때 당시에 청년 프로그램 이제 나는 백수다라는 걸 신청해서 예. 1년 과정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추가로 이제 세미나도 했었는데 그때 했던 세미나가 이제 사사삼경 중에 하나인 대학이었어요. 네. 그래서 대학. 예. 한자로만 잔뜩 쓰여 있는 책이었는데 한자를 보고 있으면 뭔가 마음이 되게 편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대학이라는 책이 그 전체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했던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라는 네. 그 메시지가 제 가슴 깊이 그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전 당시에 순서 이제 그런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되는 대로 살고 있었거든요. 네. 정말 깊이 와닿았죠. 모든 일에 순서가 있다. 그렇게 해서 순서를 하나하나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셨군요. 근데 현재까지 공부한 책은 어떤 것들인가요? 이제 크게는 이제 뭐 육아와 도가의 책들을 읽었고요. 예. 이제 육아의 이제 사서삼경, 논어맹자 대학중용 시경 서경 주역이죠. 예. 뭐 그 밖에도 이제 열여전이나 아니 사마천의 사기나 뭐 근사록 집회나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성현들이 남긴 책들을 읽었고요. 네. 또 도가의 뭐 도덕경이나 장자도 읽었죠. 많이 읽으신 것 같은데 그런 책 읽으시면서 뭔가 우리 현실하고도 이렇게 뭔가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가요? 그렇죠. 저도 그런 책을 보면서 제 과거 삶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재정리? 그런 게 이루어지면서 현재도 그 고전이 당연히 적용되고 있고 네. 저도 책을 그렇게 썼죠. 네. 예, 그 중에서 어떤 고전을 좋아하십니까? 좋아하는 부분을 좀 몇 구절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네. 처음에는 읽고서 정말 통쾌했던 거는 이제 장자였는데요. 장자. 네. 이 장자는 이제 만물의 평등함이라는 이제 주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분인데 네. 제가 좋아하는 구절 한 구절을 소개하면 장자 재물론 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가령 내가 이제 그대와 논쟁했는데 그대가 나를 이기고 내가 그대를 이기지 못했다면 그대의 말이 옳고 내 말은 틀렸단 말인가? 반대로 내가 그대를 이기고 그대가 나를 이기지 못했다면 내 말이 옳고 그대의 말이 틀렸단 말인가? 이런 구절이 있는데 네. 이제 장자는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갖고 각자의 말은 이제 각자의 입장에서 다 옳은 말이다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당시에는 제가 남들에게 말로 좀 많이 짓눌리면서 네. 살아와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장자. 네. 그리고 또 생각나는 귀절 있으세요? 지금은 이제 이런 도가의 그런 책보다도 네. 그 육아의 논어를 좋아합니다. 논어. 예. 이 논어는 이제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이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이 사회라는 곳에서 이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법을 가르치는 책이거든요. 네. 이제 혼자 장자처럼 제멋대로 살다가 이제는 저도 사회에 뭔가 동화되고 싶은가 봐요. 네. 철들려고 하는 건가? 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논어에 제가 좋아하는 문장도 하나 소개하면 근데 논어 하면 이제 1장이 명문이죠. 네. 첫 문장이 이제 배우고서 익힌다면 이 또한 기쁘지 않을까인데요. 이제 제가 살을 좀 더 붙이자면 이제 성현의 학문을 이제 배우고 복습해서 자기 스스로를 성찰해서 바꿔나갈 수 있다면 기쁘고 좋은 일이 아닐까? 이 정도의 얘기인 거고 예. 이제 그 다음 문장은 이제 벗이 먼 곳으로부터 찾아온다면 또한 즐겁지 않은가? 인데 뭐 뜻이 맞아서 같이 공부할 사람이 찾아오면 매우 즐겁고 행복한 일이죠. 네.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문장으로 상대가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가 아닐까? 네.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제 내 말이 상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해도 이제 화내면 곤란하죠. 이제 왜냐하면 나는 이제 내 말을 하는 거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오로지 이제 상대방의 영역이니까요. 예. 근데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화내기 전에 혹시라도 내가 말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하지 않았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상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냥 그런 상황을 제가 받아들여야지 어쩌겠어요. 네. 화내면 자기 몸만 상하니까 화내면 안 되죠. 군자답게 마무리해야죠. 왜냐하면 나는 군자니까. 군자니까. 예. 그리고 또 수신제가 치국편천하라는 말 우리가 익숙한데요. 이 말을 라이더 입장에서 풀어놓은 것이 있던데 이 청취자 여러분들께 라이더 입장 배달 기사로서의 해석 한번 해주시죠. 네, 이 대학하면 이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가 정말 유명한 말인데 네.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순서가 있다는 말인데 그 하나하나의 순서 단계를 이제 대충 하거나 대강 제끼지 말고 하나하나 잘 매듭을 지어 나가야 하는 거죠. 처음에 이제 수신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의 이제 부족한 점을 메꿔야 한다는 건데, 제가 라이더 일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 비유를 해보면, 운전할 때 이제 안전에 미달되는 자신의 행동들을 바꿔 나가는 게 수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하지만 이게 쉽지 않죠. 이게 돈이라는 외물에 마음이 끄달리기 쉬운 게 이제 우리네 인지 상정이니까요. 네. 이게 참 평생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신 다음으로 이제 제가 집안을 가지런히 한다는 말인데, 내 집 같은 이제 오토바이를 이제 안전하게 미리 정비해 두는 거, 또 배달할 때 이제 안전한 곳에 튼튼히 주차하는 거, 이것이 이제 제가가 될 수 있죠. 네. 내 집 같은 오토바이를 가지런히 해야 내 가족 같은 고객 음식들과 또 집 같은 오토바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치국인데, 이제 이게 나라를 다스린단 말인데, 이제 그렇게 안전운전으로 잘 도착해서 이제 안정되게 오토바이를 잘 세워뒀으면 이제 고객에게 음식을 잘 전달해내는 일이 치국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오토바이를 이제 불안전하게 방치해두면 마음이 불안해져서 고객에게 음식을 전달하는 치국이 네. 잘 안 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또 고객과의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수신 제가 때처럼 스스로를 이제 신중하게 해서 일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평천하, 네. 천하를 고르게 한다는 말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전체 코를 잘 다스리면 뭐 하루 종일 별 문제는 없겠죠? 네. 네. 근데 이 고전을 공부하시는 젊은 분들이 많지는 않을 텐데 요즘 이 고전을 공부하신 후 그 전과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본인이? 확실히 고전의 깊이에서 오는 자기 성찰이나 그런 네. 지혜로움으로 이제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얻었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제가 고전 공부를 하기 전에는 머리가 많이 좀 빈곤했거든요. 네. 그래갖고 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머리가 빈곤하다기보다는 이제 삶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자세가 좀 이제 빈곤했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이제 육체 노동만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제 머리의 지혜로움이 많이 빈곤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공부도 병행해야 하는 거죠. 공부는 이제 내 마음을 따뜻하게 데펴주고 이제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고전 공부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라이더 생활 오랫동안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하실 생각인가요? 네, 아마도 계속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를 네. 바람과 함께 만나게 해주니까요. 이병순 씨, 어쨌든 네, 대단히 감사하고요. 청취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해 주시죠. 네, 저 스스로에게도 이제 유익했던 시간인 것 같네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